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 hear in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 방해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관리단 사건을 말씀드리려다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총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는 저희가 이제 방해금지 가처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집합건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집합건물, 여러분 공동주택에서 요즘에 맨날 있는 사건이에요. 정말 의외로 관리단 사건, 이런 집합건물 내에서의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이 소송도요, 채권자가 누구냐면 어느 이제 호텔 관리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형 호텔입니다. 분양형 호텔이라고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호텔은 원래 만약에 뭐 하이아트 이런 호텔이 있으면 하이아트 회사, 주식회사 하이아트가 그냥 자기가 호텔 지어서 돈 받고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분양형 호텔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것 다 새로운 숙박시설의 형태인데, 한마디로 일반 그 집합건물, 그러니까 상가들처럼 오피스텔은 분양을 해요. 너가 각각 분양을 해서 수분양자라고 그러거든요. 분양받을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수분양자들 만약에 100세대를 분양을 한다. 그럼 100세대를 가지고 공고를 내서 이거 사고 싶은 사람, 그러면 뭐라고 광고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속초에 있는 굉장히 전망 좋은 이게 호텔을 짓는데, 이건 내가 다 소유자가 돼서 그냥 호텔을 짓는 게 아니라 당신들한테도 호텔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속초 앞바다가 보이고 뭐 영랑호가 보이고 이 최고의 입지 조건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번 투자해서 호텔을 가져봐라. 당신의 호텔이, 이거는 콘도미니엄 회원권하고 다르다. 왜냐? 실물이 있다. 콘도미니엄은 계좌만 갖는 거잖아요. 구자만.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물론 요즘에 등기를 해주는 그 공유지분으로 한 채에 대해서 뭐 3명씩 나눠서 등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당신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면 등기가 돼? 얼마나 좋아. 호텔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럼 누가 관리해요? 관리는? 관리해주는 전문 회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수익을 내겠다는 거야. 짓는 거는 시행사에서 분양용 호텔을 지어서 단돈 뭐 2억 원에 호텔을 하나씩 한 채씩 주고, 대신 나중에 운영회사가 이걸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엄청나게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수익금을 줄 거다. 그러면 어때요? 이 호텔 값도 올라가면 올라가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그 계속 수익률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 수익률이 은행금리보다 높다. 이렇게 광고하겠지. 근데 나는 그거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주면 자기가 하지. 왜 그걸 분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분양형 호텔 하는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이 호텔을 직접 지으려고 그러면 1,000억 원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요. 아니면 5천억이 있어야 되는데 5천억 어디서 조달해 오냐고요. 물론 뭐 PF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분양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거 사서 투자해요. 말은 투자해요.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한다고. 좋은 입지 조건의 호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꽁도 먹고 알도 먹어요. 달달이 계속 알을 낳으니까요. 그래서 수익금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양형 호텔을 많이 샀죠. 그런데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태반이에요. 태반. 이게 또 하나, 옛날에 또 이 생활형 숙박시설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랑 또 유사해요. 이 관리단 사건인데, 이런 분양형 호텔에 대한 관리단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냐면, 주식회사 뭐뭐뭐 자산관리, 그 다음에 대표자 이 누구누구, 그리고 또 어느 관리 주식회사, 이렇게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제목만 보면 우리가 청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새로운 이 분양형 호텔의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처음부터 이 그 분양을 시작한 이후에 가지고 있던 관리권은 이제 그만 행사해라 라는 청구를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인용 판결을 받았어요. 인용 판결이라는 걸 제가 승소했거든요. 결론 먼저 보고 갈게요. 보시면 이 건물에 대해서 채무자, 제가 얘기한 자산관리회사랑 이 채무자 또 누구누구는 공동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관리 업무에 관련된 자료, 잔존 관리비, 열세, 그 다음에 비품을 인계하고, 그리고 이 2층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 면적들을 전부 다 우리한테 넘겨줘라, 인도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너네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이제 구분소유자들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텔 돌아가는 모습이 이거 보니까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채무자들은 시행사로부터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던 자산관리 회사예요. 그리고 채무자 또 두 번째 채무자는 그 대표이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관리 업무를 본인들이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한 뭐 W 관리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경영의 그 관리를 또 다시 이제 위탁받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시행사로부터 나온 권리를 가지고 그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당신들의 권한은 최초에 분양한 사람으로부터 나왔지만 집합구물법상에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만 당신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 의결권이라고 하거든요. 전유 면적 과반수를 넘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뽑힌 관리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여기를 관리한다. 너네들 자료 다 내놔라. 그런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말로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쉽게 얘기를 했지만 엄청나게 이게 말이 많았죠. 복잡했죠. 우리가 관리단 집회를 해서 관리인이 선임됐다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얘기한 게, 대통령 선거할 때 위임해서 못하잖아.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대통령 이번에 A 뽑아, 1번 뽑아라고 해서 위임해주면 내가 그거 갖고 2장 못하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하는 이런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는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위임장이 무효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상대편이 지금 채무자 측에서 얘기하는 건 위임장이 공란으로 돼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임장이라는 건 내가 피디님한테 만약에 위임을 해주면서 누구를 뽑아라고 위임해 주는데, 수임인이 내가 위임인이고 수임인은 피디님이 되는 거거든요. 위임하고 수임. 수임자가 받을 숫자니까. 그 수임인의 이름이 안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한 10명으로부터 위임장을 갖고 가가지고 그 A한테 투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임인란을 내가 다 거기다 나중에 연필로 적었다는 거야. 이승태 이렇게 적은 거 이거 위법 아니냐. 그거 주장하고, 또 하나는 선거를 하려면 미리 다 공지를 제대로 했었는데 공지 절차도 잘못됐다. 그리고 뭐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일일이 다 알려주지 않고 공용 그 현관이라든지 이런 엘리베이터 앞에다만 게시해뒀다. 이런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시해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여기서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지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수임인란을 공란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공시하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공지해도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나라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닌데 일일이, 그리고 오히려 집합건물법에서는 그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관리인을 뽑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공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은 방해하지 말고 전부 다 니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 다 인도하고 서류 다 넘겨라. 이런 결정을 받은 겁니다. 정말로 이 관리단 소송이 어려워요. 이거 왜냐하면 아까도 여기 226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내는 위임장 다 일일이 보고 다퉈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처분이 짧은 시간 3개월 정도 걸려서 끝나지만 그동안 변호사가 너무 많이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런 그 승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보람은 있죠.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빨리 회복을 해줘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준 게 보람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소송은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고, 제 유튜브를 지금 한 2년 이상 들으신 분들도 맨날 새로워요. 왜냐하면 사실 뭔가 저희가 변호사를 뭐 저도 한 20몇 년 동안 해오면서 계속 매일 배우고 또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공부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하나 그냥 재미삼아서 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